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과연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산유국에 대한 꿈을 드디어 달성할 것이냐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파보면 이제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확인될 때까지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항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 나라가 한 곳에 있어서 그 나라와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아나입니다. 가나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가이아나는 이제 남미 대륙.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읽다 보면 동해 유전의 최대 매장량이 140배럴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21세기 최대 유전 발견 지역인 가이아나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어? 어떤 나라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남미 대륙 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렇습니다. 남미 대륙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동쪽에 있는 나라. 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아나 동쪽에는 다시 그 OTT 드라마로 유명해진 수리남. 그래서 수리남과 그 베네수엘라 사이에 있는 나라가 가이아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적은 21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77만 명. 서울의 뭐 구 한 2개 정도 사이즈다 보니까 인구 밀도로 따지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또 한 곳입니다. 21세기 최대 유전 발견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언제 발견이 된 건가요? 이 나라가 이제 산유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2015년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해상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한 150km 좀 많이 나가죠. 떨어진 이제 스타브록이라는 이름의 이제 광구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한 80억 배럴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발견되면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엔 쉽습니다. 옆에 이제 확신을 갖고 여기저기 더 찾아보니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이거를 다 석유로 이제 환산해봤을 때 보면 한 110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110억 배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세계에서 랭킹이 어떻게 돼 궁금하실 텐데 이 정도 규모면 한 20위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인구가 77만 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대비하면은 뭐 그렇죠. 그러면 1인당 얼마만큼의 원유를 가지고 있느냐? 14,285배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고 뭐 오늘도 지진이 났습니다만 이 USGS가 이제 땅속 소식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기관인데 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많다. 약 146억 배럴의 원유가 있고 그 다음에 32조 입방피트 뭐 추정이 잘 안 되실 텐데 자만 엄청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또 따로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토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원유를 어떻게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됐는데 가이아나는 100년 넘게 찾았어요. 옆 나라가 역사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옆 나라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옛날서부터 석유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옆 나라니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1916년부터 공식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땅 위에서 육상에서 찾던데 결과가 이제 신통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독립을 한 다음에 1990년대부터 이제 해상에서 바다에서 석유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옆 나라 동쪽에 있는 수리남하고 이 해상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쪽의 해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석유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지도 위에다가 금을 긋습니다. 금을 그어놓고 원하는 기업한테 너희들 여기서 찾아봐 요 면적에서 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그렇죠. 탐사권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내고 너희들이 찾아보다가 원유가 나면 미리 정해진 비율로
나누자라는 쪽으로 이제 보통 탐사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엑손모빌 뭐 세계 최대 이제 원유 기업이죠. 이 엑손모빌이 참여한 지역에서 대규모 원유가 터져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걸 이제 엑손모빌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엑손모빌도 이 투자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중국 석유공사, 그다음에 헤스라는 이제 미국의 독립 석유 업체 이런 곳이랑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 대규모로 발견이 됐어요. 어떤 비율로 그렇죠. 한국 계약이 분들은 됐었을지.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일단 이제 배분 조건이 이제 또 벌써 궁금해하신 거죠. 일단은 이제 생산량의 이제 25%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12.5%죠. 그렇죠. 12.5%를 이제 가이아나가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엑손모빌 쪽이 이제 12.5%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25%를 가져가죠. 전체. 그럼 나머지 75%가 남는데 이 나머지 75%는 이 엑손모빌이 투자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회수하는데 우선 사용됩니다. 찾아내는데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수조 원의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회수하고 그러고 이제 가이아나 몫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가이아나에 대해서는 그럼 그동안에는 난 12.5%만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2%에 대해서 로열티를 우리가 환산해서 줄게. 그 나라 땅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가이아나 몫은 처음에는 14.5%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생산 비용 회수가 몇 년에 걸쳐서 다 끝났겠죠. 끝나게 되면 양쪽이 이제 5대5 조건입니다. 그때 이제 반반. 유전이 이제 가이아나 쪽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정부가 처음부터. 근데 사실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가이아나가 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그렇게 없어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처음에 우리 땅에서 발견됐는데 14.5%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건 돈이 없는 나라에 어쨌건 엑손모빌이 아니었으면 발견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은 분명히 엑손모빌한테 유리한 계약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이 계약 이제 이후에 나머지 계약들에 대해서는 가이아나 몫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25%를 뭐 우선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만약 가이아나가 내 돈 내고 내가 그냥 엑손모빌이나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비율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리스크를 짊어진 쪽이 당연히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이아나가 손해 본 거 아닌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엑손모빌은 수조 원 날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이아나 현재 원유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2024년 올해 초에 64만 5천 배럴 정도로 생산을 했고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그다음에 2025년 내년에는 7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100만 배럴 좀 안쪽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한 27위, 8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에는 이제 하루 120만 배럴로 늘리는 게 지금 현재 목표예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 22 정도가 됩니다. 22 정도 그러면 120만 배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루에 전 세계가 뭐 사용하는 이제 엄청난 양인데요.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뭐 100만 배럴 그러면 1%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테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이아나가 이제 앞으로 생산량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석유 생산국 기구 오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이아나가 지금 눈에 가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사실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하고 국제 유가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한 90달러, 100달러 가까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펙하고 러시아가 지금 합해서 하루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석유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데 가이아나가 2027년에 120만 배럴을 생산하면 이게 꽤 양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이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데 가이아나가 들어와서 홀랑 그 순식간에 절반을 챙겨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나라,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가 2025년 이후부터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펙이랑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산을 통한 영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이아나가 이제 산유국이 됐으니까 오펙에 가입할 계획은 없나요? 일단 가이아나는 이제 엑손모빌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오펙 가입에 대해서는 단 관심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당분간은 아마 가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인구 77만의 작은 나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대규모 원유가 발견되니까 경제도 뭐 발전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GDP 성장 1위가 어디냐? 그럼 가이아나입니다. 몇 년째. IMF 통계를 보면 2022년에 몇 퍼센트가 성장했느냐? 6.23%가 아니고 62.3%. 와. 이게 명목도 아니고 실질입니다. 실제로 이만큼 성장을 했고요. 산유국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38%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들 대체적인 합의가 연평균 40% 정도로 성장을 당분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드디어 스타벅스 매장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항구, 병원, 발전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업들을 줄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도 절반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육성하고자 하는 게 가이아나의 목표입니다. 성장세가 엄청난데 이게 또 천연자원에 이렇게 의존을 해서 급성장하다가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많죠. 이른바 자원의 저주라고. 맞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이아나도 이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판매 대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제 국부펀드 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국부펀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이제 운영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좀 뜻밖이시겠지만 이 가이아나는 의외로 인종 갈등이 좀 심합니다. 그래요? 원주민들은 별로 없고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계통, 그다음에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왔던 인도 사람. 이 사람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40%는 인도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 근데 현재는 이제 인도계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를 둘러싼 이제 갈등이 좀 있고 가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익 배분을 이제 둘러싼 갈등이 이제 걱정이 되지만 사실 가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고 그래요. 당장은 이제 이웃 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 더 걱정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산유국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200년 넘게 지금 국경 분쟁을 이제 빚어오고 있어요. 양쪽 접경 지역에 에세키바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있는데 면적이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이아나 전체 면적이 21만 정도 되니까 비슷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네요. 에세키바라는 지역인데 베네수엘라가 작년 23년 이제 12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에세키바라는 지역을 베네수엘라의 24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 가이아나 땅 자기 아니에요? 영토인데. 근데 국민투표로 막 남의 나라가 그래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 땅인데 이게 옛날에 강대국들이 이상하게 쪼개가지고 가이아나한테 몰아준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우리 땅이지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가이아나가 이제 엑소모빌 손을 잡고 해상 유전 탐사 활동을 할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해왔어요. 뭐 배를 납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5년, 2021년에는 가이아나의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모두 자기 영역으로 하는 해상 경계를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쌓인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9세기 후반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이 국경선을 긋는 상황에서 미국한테 중재를 요청했는데 되게 편파적으로 거뒀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사실 이제 요즘에 가이아나 이외에도 뭐 바베이도스, 수리남, 자메이카 등등의 이제 원유 생산하는 모든 나라하고 지금 분쟁을 빚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베네수엘라는 병력이 그래도 수십만 단인데 가이아나는 다 합해봐야 5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아나는 요즘에 이제 미국, 영국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들 이제 두 나라의 해군, 공군이 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유 발견되면 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민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100억 배럴 발견돼봐야 1,100조 원인데 우리나라 2년 예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나누면 매년 한 35조 원 정도 들어오니까 국가 예산의 한 5%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좋아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체감이 별로 안 된다. 네,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대한민국이 되더라도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자라는 네.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